비틀즈 음악 영화가 아닌 그냥 멜로 영화, 그것도 워킹 타이틀표 멜로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싱어롱 상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스터데이 리뷰입니다. When did you write that? I didn't write it. Paul McCartney wrote it. The Beatles. Who? 만드는 자작곡마다 별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무명 가수 잭.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날 전 세계에 갑자기 정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아무도 비틀즈의 음악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유일하게 비틀즈의 음악을 기억하고 있는 잭이 그들의 음악을 기억해내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월드스타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사랑과 일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워킹 타이틀표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영화입니다. Perhaps love isn't all you need, but it's pretty damn close. 안녕하세요. 가시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예스터데이입니다. 이 영화는 그동안의 영화 역사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비틀즈 노래가 나오지만 역대급으로 가장 짧게 노래를 부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든가 비긴 어게인처럼 노래를 즐기고 같이 따라 부르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 아니에요. 워킹 타이틀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멜로 영화의 관점에서 봐야 재밌는 영화였어요. 원래 워킹 타이틀의 멜로 영화들은 약간의 판타지가 가미가 되면 그 재미도 굉장히 커지는데 비틀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설정 자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주인공의 어떤 재미난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나름대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큰 그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살짝 뭉클한 반전이 한 두어 번쯤 있는데 단순히 비틀즈의 음악을 빌려 쓴 한 사람의 성공기, 그런 뭐 코미디 이런 영화만 그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또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렇게 바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약간의 이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영화였어서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 약간의 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쟤는 이렇게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랑 이렇게 삐걱거리나 했더니 어떤 그 나름의 결말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죠. 자, 여자 주인공 얘기가 나온 김에 워킹 타이틀 영화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매력적인 여주인공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정말 매력적인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기존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아주 수동적이고 단선적인 인물들, 그리고 이 추석 한국 영화에서 보는 약간 병풍 같고 그냥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자기 주장도 있는 여성 캐릭터이고요.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국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 대충 쓰는 사람들은 좀 보고 반성해야 돼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어떤 둘 사이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과정을 다룬 영화라 특히 썸 타는 사이가 있는 분들, 그런 관객분들이 보시면 공감할 거리가 정말 많을 거예요. 뭔가 이 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도 많을 거고 반성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영화는요, 다시 비틀즈라는 코드로 돌아오면 이 영화 속의 세계에서 사라진 게 비틀즈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또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과연 뭐가 또 사라진 걸까? 이게 개그 코드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름 이 설정이 줄 수 있는 깨알 재미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틀즈만 사라졌지만 비틀즈의 노래 전체가 다 사라졌나 봐요. 비틀즈 노래를 실컷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완곡 완창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들에서 하이라이트만 잠깐 부르고 말아요. 길게 부르는 노래가 없어서 노래 그 자체는 정말 좋잖아요. 뭐 비틀즈 노래니까. 그러나 노래를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큰 영화였고요. 아마 싱어롱 상영을 하기가 굉장히 부족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비틀즈가요, 원래부터 영화에 비틀즈 음악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엄격했어요. 뭐 여러 영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I Am Sam 같은 경우도 비틀즈 음악이 되게 유명했지만 비틀즈 음악을 결국에는 쓰지 못했고 비틀즈 음악을 리메이크했던 음악을 쓰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왜냐하면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유명한 영화를 하더라도 뭐 한두 곡 정도 간신히 쓰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뭐 열 몇 곡인가 스물 몇 곡인가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엄청난 딜을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허락은
했어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음원 사이트에서 로그인 안 하고 1분 미리 듣기, 30초 미리 듣기 하는 수준. 야, 이게 막 감질감질 나서 와와와와 하는데 끝나요. 거기다 비틀즈 원곡이 아닌 주인공이 스스로 리메이크한 곡들이기 때문에 뭐 사운드는 풍부했고 뭐 반가운 노래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다. 아무튼 이렇게 잔잔한 반전, 짜임새 있는 캐릭터, 잔잔한 코미디, 그리고 공감이 가득한 대사와 멜로들이 가득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보신다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사실 근데 워킹 타이틀 영화들이 원래 그래. 원래 워킹 타이틀 영화들은 뭐 개봉 전에 희한하게 안 땡겨. 이게 그냥 뭐 또 워킹 타이틀 멜로 영화인가 보지 뭐. 뭐 주인공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 별 모르겠네. 이거 말고 정말 볼 게 없나. 저거라도 봐야 되나 해서 그냥 딱 보면 막상 재밌어. 막상 이 영화도 그래요. 뭐 어바웃 타임도 저도 극장에서 안 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는 거야 대체 해서 나중에 이제 VOD로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감상하는 포인트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 비틀즈 음악 영화라는 홍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곳에 포인트를 두고 감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음악 영화는 아니에요. 멜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가 조금 아쉬운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케이트 맥키넌이 연기했던 그 미국 에이전트. 그 왜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 에이전트들 특유의 약간 거만하고 오만하고 약간 재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은 또 잘해. 뭔가 이게 프로페셔널하면서 그래서 멋있으면서 또 이 맥키넌 특유의 푸스데이 같은 매력이 아주 잘 녹아있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오랜만에 감초 같은 감초 캐릭터를 본 것 같아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역시 코미디 배우들은 뭐 오버하지 않을 때 그 재미가 오히려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영화의 감독은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데니 보일 감독이죠. 데니 보일 감독 특유의 리드미컬하고 색감이 아주 독특하고 또 촬영 스타일도 굉장히 희한한 그 매력이 굉장히 잘 녹아있어요. 근데 그게 초반부에 많이 있고 후반부에는 약간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어찌됐거나 저는 워킹 타이틀 영화라고 해가지고 데니 보일 감독의 색깔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다운되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연출을 나름대로 세련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던 괜찮은 멜로와 의외의 마지막 반전, 의외의 주제의식이 돋보였던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훈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솔프렌드님께서는 퀸, 엘튼 존, 비틀즈, 신은 영국인들에게 미각을 뺏고 천재적 재능을 주었다. 영국이 원래 음식이 좀 맛없기로 유명하죠. 근데 확실히 그건 부러웠어요. 런던 올림픽 때 개막식, 폐막식 때 그 영국이 가진 온갖 문화적인 그 힘, 그 컨텐츠들이 쫙 나올 때는 그건 솔직히 진짜 부럽긴 하더라. 유튜브 댓글입니다. 3대 독자님께서는 멜론 1분 미리 듣기 음악영화 플러스 로코. 만약 비틀즈의 명곡들이 내 노래가 된다면 플러스 뻔한 로코. 노래는 좋은데 너무 짧게 나와 아쉽다. 개그라고 치는 주인공 주변 인물들의 방해와 민폐는 그냥 짜증이 났다. 양심 없는 성공과 사랑 중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화에 대한 한 줄 평과 함께 또 살짝 질문도 던져주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음악에 집중을 해서 봤다면 좀 아쉬운 영화일 수밖에 없었죠. 임성범님께서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전기 영화가 아닌 맘마미아처럼 노래로 스토리를 엮은 영화가 아닌 것이 좋았다고 봅니다. 너무나 좋은 명곡들에 묻히는 게 아닌 비틀즈를 배경과 소재로 사용해서 다른 이야기를 썼다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비틀즈 팬들에게는 아쉽겠지만요. 여주가 답답했지만 용기를 주제로 충분히 좋은 로코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분처럼 보셔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즈는 그냥 소재고 배경일 뿐이지 이 영화의 중심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재밌다라는 거. 레이 바우리님께서는 엉주님 갑자기 너무 열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신혼이신데 유유 많은 리뷰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이 영상만 6편째, 지금 오늘 하루만 6편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편은 제가 그 오디오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지금 찍고 있어요. 목이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8월 중순부터 계속 지금 바빠가지고 개인적인 일로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으니까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도리 아니겠습니까? 505님께서는 뜻밖의 비틀즈 영업영화 남주가 노래를 못해서 영화 끝나고 찾아봤습니다. 오지고 지리는 띵곡들 많더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그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렇고 뭐 여러 그 과거의 영광을 담았던 그 가수들이 다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면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잘 모르니까 찾아보게 되잖아요. 뭐 아마 조만간 뭐 마이클 잭슨 영화가 나온다면 또 마이클 잭슨 또 노래 붐이 일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인공을 할지도 궁금하지만 효식스님께서는 아직 영화 안 봤는데요. 다른 사이트 댓글에도 보면 재미있네 재미없네라는 의견이
5대5로 나오는데 봐도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비틀즈 때문에 보고 싶긴 하네요. 비틀즈 때문에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영화는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멜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지 비틀즈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실망할 가능성이 커요. 뭐 물론 반갑기는 하지만 마니아님께서는 분명 볼 때는 재밌게 봤는데 어째 생각할수록 많이 아쉬운, 솔직히 음악 영화라 생각하기에는 노래가 완곡으로 안 나오고 로코물로 봐도 너무 흔한, 로코의 이야기는 원래 다 뻔했어요. 뭐 이게 변명을 하고 이 영화를 뭐 이렇게 슐려 치자는 게 아니라 사실 다 뻔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인공들이 지금의 우리 관객들에게 어떤 공감대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나름대로 잘 그것을 표현을 했다고 봐요. 왜냐면 보통의 멜로 영화나 보통의 로코 영화에서는 서로 이렇게 뭐 하다가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썸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찌됐거나 주제로 삼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는 약간 신선했다고 봐요. 박종훈님께서는 어설프게 음악 영화 만들다가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영화, 큰 감동도 없고 큰 흥미도 사라진 영화,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진 교훈을 얻은 영화. 정확하게 마지막 이 한 줄이 정확하게 이 영화를 표현하는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뭐 비틀즈 세대가 아니고 뭐 젊습니다만은 저는 비틀즈 음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떤 식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 후반부쯤에는 나름대로 뭔가 존경심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메시지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어떤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제가 아까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님께서는 에드시런 아니었으면 안 봤을 영화. 와, 한 곡 정도는 완곡으로 들려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에드시런도 자기 노래를 완곡하지를 않았어요. 그죠? 아니, 에드시런 노래도 완곡으로 안 나와. 비틀즈 노래도 완곡으로 안 나와. 이게 아무리 이게 그 좀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도 한 곡 정도는 좀 했었으면. 예. 자,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면 멜로의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 것이고, 음악 영화의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아쉬움이 컸었을 것이고, 뭐 별다른 기대를 안 하고 보신 분들은 이 영화가 대체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즐겨야 되나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점들이 또 의외의 매력으로, 의외의 감동으로 찾아왔던 영화라서 이 영화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